안녕하세요. 이번 장학론 발표를 하게 된 2024-41014 우현진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저널 쓰기, 두 번째, 저널 피드백 및 원에서 실제로 그 피드백을 적용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성적 사고 순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저널은 첫 번째, 조형예술제 행사, 두 번째, 편식을 하는 유아, 세 번째, 교사 몰래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유아, 마지막 네 번째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입니다. 첫 번째 저널입니다. 조형예술제 행사. 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조형예술제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고민이 많았다. 5살의 담임이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작품에는 한계가 있었고 더 고민이 많아진 것 같다. 현재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게 되는 것 같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형예술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조형예술제 행사 저널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 처음 준비하는 조형예술제라서 걱정도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조형예술제도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형예술제 준비에 대해 계획을 짰지만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계획에 얽매이다 보면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속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 보아요.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저도 10년 만에 하는 예술제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가물가물했는데 선생님은 처음 하는 예술제라 더 긴장하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네요. 늘 열정 넘치는 자세로 옆반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술제를 준비한다면 분명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조형예술제 행사 피드백 적용 부분입니다. 처음 준비하는 조형예술제라서 걱정도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조형예술제도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형예술제 준비에 대해 계획을 짰지만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계획에 얽매이다 보면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속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 보아요. 자, 이 피드백을 실제 원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짰던 계획을 수정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니 저도 아이들도 모두 즐거운 예술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저널, 편식을 하는 유아입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은우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학기 초에는 흰밥 이외의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고 2학기인 지금은 볶음밥과 고기 반찬까지는 먹을 수 있다. 그 이외의 반찬도 권유해보고 유도해보았지만 먹을 의지조차 없다. 게다가 밥을 입에 넣으면 삼키질 않고 입에 계속 물고 있다. 그래서 밥과 고기 반찬만 먹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니 집에서는 양념이 된 고기, 볶음밥조차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님께서도 은우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는 하지만 은우가 먹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시는 편이다. 은우에게 다른 유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진행해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 원에서 권유를 해 보아도 먹지 않고 가정에서도 연계가 잘 되지 않으니 은우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골고루 먹을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된다. 편식을 하는 유아 저널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 아이들 식습관 지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 칭찬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아이들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요. 은우의 경우 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 듯 보입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 식습관 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가정과 연계하여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10가지 숫자를 세며 씹은 후에 삼키도록 지도하는 등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은우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잘 먹지 않는 유아를 지도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간혹 밥을 늦게까지 먹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삼키지 않고 계속 물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는 무엇보다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은우의 부모님께서 지금은 은우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식습관 지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정에서도 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편식을 하는 유아 피드백 적용 부분입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 식습관 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가정과 연계하여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10가지 숫자를 세며 씹은 후에 삼키도록 지도하는 등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피드백을 원해서 제가 실제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은우가 모든 음식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맛이 강하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권유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은우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니 먹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먹고 바로 뱉은 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은우에게 은우야, 이 음식은 이런 맛이야. 너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야. 너무 잘했어. 라는 칭찬을 함께하니 은우도 집에서 어머님께 야채를 먹었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씹는 것도 걱정이라 10가지 숫자를 세며 먹어보니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어머님과도 함께 노력하기로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세 번째 저널, 교사 몰래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유아입니다. 요즘 들어 아이들 입에서 도윤이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도윤이가 밀었어요. 도윤이가 때렸어요. 등과 같이 도윤이로 인해 불편하다는 유아들이 많아지면서 고민이 많아진다. 내가 보고 있을 때는 누구보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이한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유아와 함께 다른 활동을 할 때나 간식, 점심 바구니를 가져다 놓는 그 사이에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도윤이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수긍하고 인정하며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유아의 입에서 도윤이의 이름이 나온다. 도윤이 아버님께서는 도윤이의 행동에 수용적인 자세로 모두 이해하고 괜찮다고 하신다. 평소 부모 상담을 통해 아버님께 도윤이가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다른 유아가 다칠 수도 있어서 단호한 훈육을 부탁드렸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교사 몰래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유아 저널 피드백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 제가 지나가며 관찰한 도윤이는 활동성이 참 많고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행동이 크게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어 더욱 속상할 것 같아요. 도윤이가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나 행동이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가정과 연계하여 도윤이가 동일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반복되어 관찰되는 문제 행동은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지도해야 함을 전달하고 원에서의 훈육 방법과 가정에서의 훈육 방법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활동 시간, 정리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도윤이인데 친구들과 놀이할 때는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군요. 혹시 어떤 상황에서 친구들이 도윤이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며 어떤 상황에서 도윤이가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걸까요?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의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이좋게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에서 모이는 행동들이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훈육 방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사 몰래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유아 피드백 적용 부분입니다. 도윤이가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나 행동이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가정과 연계하여 도윤이가 동일한 행동이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반복되어 관찰되는 문제 행동은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지도해야 함을 전달하고 원에서의 훈육 방법과 가정에서의 훈육 방법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피드백을 실제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평소에 가정에서도 동생을 때리거나 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했어요. 저도 원해서 도윤이에게 다칠 수도 있다는 점과 친구의 속상한 마음을 더 잘 전달해서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도하고 있어요. 아버님과의 상담을 통해 아버님께서도 마음이 속상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정에서도 단호한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전달드렸답니다. 네 번째 저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입니다. 오늘 유미 아버님께서 퀴즈노트 알림장을 보내셨다. 유미 오늘 이마 다쳤나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며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유미는 중국에서 온 친구라 의사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아버님이 유미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많으신 편이다. 학기 초에는 아버님께서 유미 몸에 조그맣게 멍이 들었다며? 멍이 왜 들었나요? 누가 때린 건 아닌가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하셨고, 나는 온종일 CCTV만 확인했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유미가 다칠 만한 상황은 없었다. 그래서 나도 너무 답답했었다. 나는 매일 유미가 하원하기 전 유미의 온몸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유미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늘 질문을 했어야만 했다. 오늘도 유미 아버님께서 보내신 알림장을 확인하고 심장이 덜컥 가라앉았다. 아버님과 차량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려서 여쭤보니 하원할 때 차량에서 내리면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셨다. 매번 유미 아버님께서 보내시는 알림장 하나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된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 저널 피드백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 선생님께서 유미를 많이 사랑하고 예뻐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더욱이 속상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많은 아이들과 생활하며 교사는 참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놀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딪히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한데 말이죠. 특히 유미의 경우 자신이 다친 상황이나 명확한 의사 전달,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유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버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주 관찰하고 자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두 번째 피드백 부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믿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선생님께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유미가 의사표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원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아버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보는 유미는 친구와도 잘 놀이하고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고 언어 표현도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힘드시겠지만 선생님과 부모님의 꾸준한 연락을 통해 라포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버님께서도 유미의 원 생활을 알고 선생님을 더 믿지 않으실까 싶어요.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 피드백 적용 부분입니다. 요즘 제가 보는 유미는 친구와도 잘 놀이하고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고 언어 표현도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힘드시겠지만 선생님과 부모님의 꾸준한 연락을 통해 라포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버님께서도 유미의 원 생활을 알고 선생님을 더 믿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부분을 원에서 실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유미의 표현이 전보다는 확실히 늘고 아버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미가 조금이라도 다치는 부분에 걱정도 많으시고 해서 평소에 제가 조금 더 유미를 많이 관찰하고 아버님과도 소통을 더 많이 해보니 전보다는 확실히 저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 반성적 사고입니다. 처음에 저널 쓰기라는 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서 저널을 쓰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저널 쓰기 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해서 생활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나 고민이 되는 부분을 솔직한 마음으로 작성을 해보니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고 저의 고민이나 걱정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걱정과 고민을 혼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료 교사들에게 저널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원에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널 쓰는 습관을 길러보자 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